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화론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0조 넘은 미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라.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생일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생일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네. 심화론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팀장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뭐 국민들도 그렇고요. 서민들도 그렇고 또 기업들까지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네.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대기업들이 연달아서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SK라든지 롯데, 포스코까지 정말 그 투자 규모도 꽤 큰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내 한 11개 기업 정도가 지금 한 1,060조, 지금 6천억 정도를 올해 지금 한 5개년 정도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국가 예산의 한 1.7배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의 51%에 달하는 어떤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윤 정부가 좀 민간주도 성장을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윤 정부 좀 출범에 맞춰서 국내 투자와 좀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 그룹의 어떤 투자의 좀 아이디어, 좀 키워드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 친환경, 뭐 디지털, 바이오 등으로 좀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좀 선제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일환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투자 규모를 보면 삼성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50조 정도로 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기한은 2026년까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 바이오, 좀 IT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SK가 이제 247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것도 2026년까지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LG 같은 경우도 106조를 좀 얘기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겹치는 게 배터리, 뭐 AI,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좀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63조, 포스코도 53조, 뭐 롯데 38조 이렇게 좀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섹터들은 좀 많이 겹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배터리는 약간 친환경 쪽이라 좀 들어간다고 보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러한 어떤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해외에 많이 좀 몰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좀 국내 투자에 좀 비중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은 450조 중에서 80% 정도인 360조 정도가 이제 국내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247조 중에도 한 72%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에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60% 정도 이상.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내에 좀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부에 조금은 네. 뭐 비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현대랑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투자하는 금액이 모두 국내. 안으로 봤을 때 네. 어떤 국내에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좀 대기업들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발표안에 대해서 이제 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피력을 했죠. 그래서 좀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좀 고마움의 표시,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쪽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좀 유연함, 좀 선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얼만큼 지금 이제 기업들에게 좀 소기업들에게 낙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2026년까지 대부분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가 2022년이니까 5년 동안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딱 그 윤 정부의 임기 안에 맞춰서 지금 투자 네.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 투자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이쯤에서 잠깐 궁금한 게 이 1,000조 원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이게 현재 이 1,000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이제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실은 뭐 1,000조 원이라고 하면 이제 11개 그룹이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일단은 좀 약간 상징성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도 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뭐 100 몇 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약간 좀 선언적인 개념으로서 숫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기업들 자체는 이런 좀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좀 치열하게 좀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다만 좀 이제 선제적인 투자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숫자에 대한 부분이 좀 선언적인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좀 투자의 규모는 좀 많이 커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만큼 기업들도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재용 부장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투자한다는 맞아요.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이 산업군들 자체가 어떤 뭐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국가 산업을 또 결정짓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약간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국가의 경쟁력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 분야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 좀 더 좀 이 중요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기업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가장 크게 좀 좌지우지하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반도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또 가장 큰 규모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가 네. 좀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에 좀 지방선거다 보니까 하루 좀 쉬긴 했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는 이런 투자를 좀 발표를 했을 때 뭐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강대국 달성을 좀 주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발전에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좀 측면의 선언적인 측면을 했고 네. 특히 메모리 초격차 확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메모리랑 랜드는 워낙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초격차를 좀 벌리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팹리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파운드리 생산 기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수율을 잡아가는 3나노, 2나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러한 좀 선언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좀 팔로우업되는 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M&A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ASML에 대한 어떤 장비를 구매하러 간다는 좀 뉴스 나오지만 또 이제 이 인수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SK하이닉스부터 인텔까지 지금 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M&A 관련돼서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실 삼성전자가 현금성 유동자산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뭔가 네. 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그 현금성 유동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M&A를 하려는 어떤 그런 총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 다만 이제 좀 M&A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올해나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레벨업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약간은 좀 결이 다릅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기업들이 이제 RE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약간 전환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좀 2050년까지 전량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좀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삼성은 좀 약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이 워낙 크고 네. 특히 반도체라든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인수위에 이제 RE100 관련돼서 가입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특히 삼성이
신재생 에너지도 상당히 좀 큰 임팩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클린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프로세스를 좀 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신재생 에너지도 좀 같이 좀 맞닿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또 OLED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커넥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OLED TV용 패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특히 또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쪽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수율이 좀 안 잡혀서 약간 문책성 인사도 좀 있었지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구글의 지금 픽셀 7 시리즈의 이제 AP를 생산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좀 스마트폰을 좀 상당히 많이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아니죠.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군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과의 좀 관계는 상당히 좀 이제 삼성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글에 지금 이제 휴대폰 시리즈 AP를 좀 생산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긍정적일 선언적으로 수 좀 있겠네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좀 움직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요. 있고 예. 네. 또 이제 SK를 좀 말씀드리면 SK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142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팹 증설, 또 특수가스, 웨이퍼 등 어떤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 설비를 좀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좀 이제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 5년 동안 이 투자의 규모를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의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주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행보나 움직임이 가장 크고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M&A와 관련해서 정말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이 M&A에 대한 이슈가 좀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도 같이 좀 움직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자,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미래산업이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대기업들의 좀 그 투자 섹터들의 공통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3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LG라든지 네. SK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이제 LG 같은 경우가 일단은 SK와 좀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소재 분야에 5년간 국내에서만 10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 설비와 함께 뭐 수소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린 비즈니스 들어가죠. 이제 67조 정도를 좀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지금 배터리 어떤 투자 계획은 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좀 조인벤처에 관련된 좀 발표가 했죠. 왜냐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완성차들과 함께 좀 조인벤처를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투자에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난달 24일에 지금 스텔란티스와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SD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결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양사 같은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배터리 양산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간 생산 규모 같은 경우 23기가와트 뭐 규모지만 향후에는 뭐 33기가와트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시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조 정도까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셀 3사가 사실은 지금 북미 지역에 생산拠점을 다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일단 GM이랑 합작을 한 이제 얼티엄 세일즈가 사실은 여러 군데 있죠. 오하이오, 그다음에 테네시, 미시간주에 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도 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제 그쪽에서 합작 공장을 좀 짓고 있다. 또 이제 미시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단독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공장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랑 좀 손을 잡았죠. 네. 그래서 이제 합작사인 이제 블루오벌 SK를 좀 통해서 뭐 테네시, 켄터키주 쪽으로 배터리 공장을 좀 건설 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지아주에서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좀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약간 현대차 그룹하고 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좀 조지아주로 낙점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SK온과의 어떤 협력 방안이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업계상에서 좀 큰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SK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 솔루스 홀딩스라는 이제 투자법인을 좀 새로 좀 설립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미국에 좀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배터리 3사가 이제 북미 지역을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시장이 빨리 커진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사실 공급량이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2025년 정도부터는 조금 수요가 더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 같은 경우 2025년에 한 453기가와트인데 네. 2030년엔 1200. 그러니까 지금 2배가 넘어가는 어떤 수요가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일단 배터리 3사가 이제 미국에서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미국의 공장을 좀 선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돼서 좀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완성차 판매량의 50%를 일단 친환경으로 바꾼다. 이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고요. 2025년 7월에 좀 발효되는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75% 이상을 좀 사용을 해야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세금 문제가 좀 걸려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게 지금 공장을 그렇기 때문에 북미 미국으로 쪽으로 좀 이전을 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2025년 정도가 되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딸리는 현상.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의 투자 규모만 2025년까지 거의 17조 5천억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분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LFP 맞아요. 배터리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겟 시장 자체가 다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커가는 어떤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LF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만 흔히 얘기해서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NCM, NCA 관련된 이런 좀 계열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비싸지만 한 번 충전을 하면 이제 500, 600을 넘어가는 좀 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네.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1년, 2년 쓰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기계가 쓰다 보면 조금씩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렇겠죠. 완충도도 닳겠죠. 떨어지고 네. 좀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충전했는데 300km도 못 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좀 이제 고급 브랜드, 흔히 얘기해서 좀 약간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LFP보다는 좀 더 좀 이제 충전했을 때 거리가 좀 많이 가는 좀 NCM 계열의 좀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땅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러한 좀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 국내에 분명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래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분명히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이제 섹터가 저는 이번에 나온 투자 계획서들 가운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이오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대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바이오라는 게 신약 개발도 조금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도 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번 투자 계획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6월 3일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네. 지금 임상학회가 좀 열리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그 관련돼서 지금 참가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도팩터부터 시작해서 HLB, 네오 이미텍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주가를 보면 사실은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좀 가슴을 좀 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신약을 좀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어떤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흔히 얘기해서 좀 주가가 요동치는 어떤 그런 좀 종목이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좀 종목들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CDMO라고 하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아. 하는 쪽입니다. 결국 이제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숫자가 찍히고 어떻게 보면 수주를 더 받다 보니까 캐파를 다시 늘려야 되고 그래서 공장을 다시 짓고 다시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선순환이 돌아가는 투자 사이클이 좀 가능한 게 이제 CDMO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된다면 이제 삼성, SK, 롯데가 분명히 이제 좀 탑 픽으로 좀 꼽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간 450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좀 세부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삼성에서 확실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좀 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중장기적 목표를 좀 세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CDMO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플러스 시밀러 쪽이죠. 복제약 쪽 관련돼서는 좀 주축으로 해서 사업의 구도를 좀 짜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4공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4공장이 지금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25만 6천 리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4분기부터 부분 가동이 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수주받은 물량을 이제 확실히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4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총 이제 62만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데 예, 좀 비중이 한 30% 이상 네.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도 지금 CDMO 쪽으로 지금 뭐 4,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롯데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한번 바이오를 좀 진출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좀 신설을 하고 10년간 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신설까지 해서 투자를 한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2030년까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바이오 이제 CDMO를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뉴스를 보게 되면 메디포스트도 이제 CDMO 쪽으로 지금 옴니아 바이오를 좀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CDMO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시장에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CDMO 관련된 특히 숫자가 찍히는 어떤 제약발 섹터는 분명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오가 조금씩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꿀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기업들의 바이오 투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이겠지만 이처럼 바이오 쪽에 정말 강한 관심과 또 투자를 쏟고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원전입니다. 사실 윤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투자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윤 정부 좀 시작 전에 좀 움직였던 섹터가 원전, 네. 뭐 건설인데 사실 원전과 관련돼서는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그룹이 좀 이제 그렇죠. 원전에 좀 많이 투자를 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자회사로 좀 있는 이제 학인데 일단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무적인 위기를 좀 겪긴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백지화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어떤 분위기가 됐고 네. 국가의 어떤 기업의 좀 위상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MR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좀 뉴스케일 쪽과 좀 계약을 좀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SMR 본 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제 담금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케일과는 이제 SMR 주기기 제작 관련돼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뉴스케일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민간 기업으로는 가장 좀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코리아, 한국 전력이 좀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도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좀 원전을 수출한 지금 이제 이력이 있죠. 레퍼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우디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레퍼런스 보게 되면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약 한 22조 정도의 좀 수출 계획을 따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형 원자로 4개를 좀 준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좀 사우디 원전 수준에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탈원전 정책 폐기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고 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두산 쪽의 민간 업체 쪽에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차 시세가 나온 이후에 네.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1차 좀 시세가 좀 나온 이후에는 좀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좀 보시면서 이제는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은 좀 테마적인 섹터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좀 보시면서 중장적인 투자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리고 탈탄소라는 이 키워드가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그 모멘텀들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늘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원전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네, 그렇죠. UAE 뭐 드론 같은 정말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쪽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이나 네. UAM 관련된 쪽은 좀 테마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확실한 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숫자가 좀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UA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좀 얘기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이 좀 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아까 원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아니면 글로벌을 좀 이끌어가는 어떤 산업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종목들 자체가 슬슬 하나씩 좀 뭐 예전엔 중소형주였습니다만 지금은 좀 실적이 좀 조금씩 찍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1,0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미래 산업에 과감한 투자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과 투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